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162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우리 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네. 자, 확인 설명 의무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본격적인 업무이자 의무가 되겠네, 그렇죠?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 자, 설명의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자다 이 말이지. 자, 중개를 이제 의뢰받게 되면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요.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의뢰인을 통한 조사가 있고, 공부를 통한 조사가 있고, 자, 현장 답사가 있어요. 요거는 실무 쪽에서 이제 한번 볼 거고, 조사, 그 다음에 확인을 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까지 해야 되는 사항, 확인 설명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확인 설명 사항. 요거를 누구한테 설명하는가 하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을 해야 되죠.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래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플러스 두 번째, 등기상 증명서와 같은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래.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위반한 거예요. 설명도 하고 자료까지 제시해라. 제시하면 되는 거지. 뭐 주는 게 아니고 제시하면 돼. 플러스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했다 그러면 위반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언제 설명해야 되는가 하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 이 자리에 중개 완성시 하면 틀린 거지. 중개 완성시 하면 틀린 거예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조사해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권리 취득 의뢰인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매수인,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권리 취득 의뢰인. 이 자리에다가 권리 이전 의뢰인하고 적어놓으면 틀린 거죠, 당연히. 권리 이전 의뢰인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한테 설명한다. 이상하죠? 자기 집인데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권리 이전 의뢰인 하면 딱 이제 표시가 나는데 거래 당사자라고 적어 놓으면 잘 몰라요. 또 이 자리에 거래 당사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거래 당사자 적어 놓으면은 또 틀릴 확률도 있어 지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성실하게 설명했다. 성실하게 설명했다. 그럼 성실하게 설명하면 정확히 빠졌죠. 그럼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러면 성실이 빠졌네. 그럼 틀린 거라고. 그럼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만은 성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여기다가 굉장히라고 적어놓다. 굉장히 성실 정확하게. 시험 지문에 굉장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래 나왔으면 맞나요? 그냥 성실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까지 했으니까 참 잘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감정을 넣어서 풀면 안 돼. 굉장히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성실 정확하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있는 거를 빼면 안 되고 없는 거를 집어넣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 조문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있는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 자,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다. 그런 개업 공인중개사는 제재가 당연히 있죠. 얼마냐 하니까 이게 과태료를 받아요.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주에 나올 테지만 과태료를 받는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아. 500만 원. 근데 이게 옛날에는 제재가 과태료가 아니었었어요. 업무정지 3개월이었거든. 자, 업무정지 3개월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500만 원으로. 그러면 어떤 게 더 좀 처분이 심한 거예요? 이게? 업무 정지가 심한 거예요? 500만 원보다? 맞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한 달에 우리가 이제 오픈해가지고 한 달에 일을 하면은 얼마를 벌어요? 한 달에? 모르고. 우리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잖아요. 아닙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우리 5억짜리 세 건만 하면 돼. 0.5%로 잡고 한 건에 양탈을 하면은 500만 원이잖아요. 250만 원 곱하기 2. 맞죠? 500만 원짜리 세 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0 되죠? 그럼 1,500에서 500만 원 뭐 월세 주고 다 사먹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남아. 1,000만 원이. 그럼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월천녀가 나오는 거예요. 월천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여자라고요. 월천녀. 월천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에? 아 나는 월 2천녀 할 거야. 2천녀를 하든지 뭐 3천녀를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우리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근데 이제 3천, 그럼 석 달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을 못 벌게 한다는 게 좀 심하죠. 그래서 500만 원 내고 치우자.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개업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일단은 왜 500만 원이 됐는지 그걸 알려드린 거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 맞아. 소속 공인중개사도 다 할 수 있어. 개업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설명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그럼 소속은 500만 원이 아니에요. 소속은 500만 원이 없다. 그래서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 소속은 자격정지를 받죠. 그래서 일단 제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니까 요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요 확인 설명 사항. 첫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이 확인 설명 사항은 우리 앞에서 했던 전속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공개 사항이 있죠. 특별시 입한리 공금지. 그거랑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 거의 다 들어가요. 거기 있는 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자, 그런데 순서가 좀 달라. 정보공개 사항은 공개를 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죠. 의뢰인한테, 취득 의뢰인한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사항. 아까 우리 중개 대상물 특정하기 위한 특정 사항이랑 같은 거예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용도, 방향, 건축 용도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항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용어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자, 일단 기본적인 사항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취득 의뢰인한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매수인한테 중요한 게 뭐지? 권리 관계가 더 중요해요. 거기 안에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뭐 임차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벽이 중요하겠어요? 벽이 뭐 균열이 벽이 도배가 중요하겠어요? 임차인한테? 임차인한다. 뭐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리 관계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권리 관계들이.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그냥 만들어진 순서가 아니라고. 법 조문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근데 돈이잖아요. 금액이잖아요. 금액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 아까 정보공개사항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금액이 중개, 보수, 실비, 금액 및 산출내역.
이 중개보수 실비금액 산출 내역은 아까 정보공개 사항이 없었죠. 네, 요걸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 거기에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거. 비교하는 거. 이건 없잖아. 없었잖아요. 아까 특별시 입한이 공금지 없었죠. 네, 요거 여기에 확인 설명상에 보수 얼마 줘야 되는지 설명해라고. 설명 얼마 줘야 되는지 산출 내역 같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거 아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따지면 이제 정보공개 사항에는 없는데 확인 설명사항에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상태 자료로 들어가. 상태에 관한 내용. 내외부 시설물. 똑같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같은 거. 여섯 번째가 벽면. 여기에 이제 바닥면이 들어가요. 여기는 바닥면이 최근에 추가됐어요. 바닥면 있죠. 및 도배 상태. 그럼 일곱 번째가 환경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 똑같고, 여덟 번째가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똑같아요. 아홉 번째, 취득을 함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취득세, 뭐 농특세, 지방교육세 있어요. 및 세율 같은 거 설명해야 돼요. 이 9번도 정보공개 사항이 없었죠? 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개 물어봤어요. 확인 설명 사항에 있고 정보공개 사항이 없는 거 답으로 물어봤다니까. 비교하는 거. 자, 그럼 이걸 외워야 되잖아. 비교해가지고 또 외워도 되는데, 요거 따로 암기법이 있어요. 암기법이. 이 암기법을 소개하기 전에, 그 다음 먼저 원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국장이 설치 운영할자 지정해가지고, 국가 네트워크망, 정보망에서 그 지정 취소 사유가 있어요. 국장이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그 지정 취소 사유를 먼저 공부를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순서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것만 잠깐 얘기하면, 그 지정 취소 사유, 정보망 지정 취소 사유 그 암기법이 부운 정일사라는 거예요. 부운 정일사.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야기가 되거든. 부운 정일사. 이 부운 정일사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예요. 제목이요.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가 부운 정일사인데, 자, 말 그대로 얼굴이 부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운 이 말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부운 정일사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정일사. 얼굴이 부어 있다. 정일사. 이 정일사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겠습니까? 당연히. 어디에 살겠어? 특별시 이판리에 살지 뭐 어디 살겠어? 뭐 울산에 살겠나? 어디 살겠나? 이 정일사라는 사람이 특별시 이판리에 산 사람이에요. 어이? 그리고 이 사람은 얼굴이 부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 특별시 이판리 공금지 있죠? 공금지 그 땅 주인이 이 정일사예요.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 부은 정일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이 부었잖아요. 정일사 이름 기억해야 돼요. 정일사라고. 자, 이 정일사가 어떻게 했냐면 특별시 이판리 이장 선거에 나갔어요. 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장 선거에 나갔다. 돈도 있게 하기 때문에 이장 선거에 나갔는데, 자,
포스터를 찍으니까 이 얼굴이 부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포스터가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실망스러워가지고 나 안 나가겠다. 나 포기 이래가지고 뭘 했냐니까는 기권을 한 거예요. 기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기권이 나오는 거예요. 기권. 이 기권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예, 이장 선거 나갔다가 기권을 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정일사가 부은 정일사가 기권을 했다고요. 기권을 하면은 뭐 그냥 기권하겠다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권하면은 기권한다고 돈을 내야 돼요. 기권했으면 기권하겠다고 일단은 돈을 내야 돼. 그 내는 돈을 기권금이라고 해. 기권금을 내기 전에 뭘 하냐면 벽에다가 공시를 해야 돼. 밝혀야 되겠죠? 얼마를 내겠다고, 얼마를 내야 된다고 밝혀요. 그걸 공시라고 해요. 공시. 나왔죠? 공시. 기권금을 공시를 했어. 얼마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집에 돌려보내기 좀 미안하죠. 그래서 뭐를 줬냐 하니까 배를 줬어요. 배. 먹는 배 있잖아요. 배. 배를 얼만큼 줬냐 하니까요. 한 박스를 주면 참 깔끔하고 좋은데 한 박스 안 주고 얼만큼? 얼마? 한 입 줬단 말이에요. 배를 어떻게? 한 입. 배 한 입 줘. 배 한 입 줘. 그래서 배를 한 입 물고 집에 갔다는 슬픈 사연이에요. 얘가. 배 한 입 줘.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기권금을 뭐 하니까? 공시를 하니까 뭐를 줘? 배를 한 입 준다. 한 입 줘. 이렇게 외워야 돼요. 기권금, 공시, 배 한 입 줘. 배를 누가 먹었다고? 부은 정일사가 먹었어요. 이야기를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모든 일은 특별시 입한리에서 시작된다고요. 특별시 입한리. 거기에 공금지라는 땅 주인이 정일사다 이 말이지. 정일사가 이장 선거에 나왔다가 기권을 하는 바람에 기권금을 공시를 해가지고 배를 한 입 먹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스토리를 생각하세요. 그래야 잘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9가지의 확인 설명사항 중에서 상태에 관한 자료가 3가지가 있어요. 상태에 관한 설명해야 될 사항이 3가지 상태 자료. 상태가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내외부 시설물, 벽면, 바닥면, 도배, 환경 조건. 이 3가지가 뭐예요? 상태에 관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상태 자료 있죠. 요거 내부 시설물,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5, 6, 7번이네. 5, 6, 7번 이 상태. 요 3가지가 상태 자료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태 자료에 대해서는 상태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상태 자료를 누구한테 요구를 달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누구한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벽면, 바닥면, 균열, 누수 여부 이런 걸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맞겠습니까? 맞잖아요. 매도인한테 그걸 달라고 해야지. 왜? 매도인이 그 집에 살았으니까. 그 집에 살았으니까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조, 소음, 진동 같은 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같은 거, 승강기 같은 거 어떤 상태인지. 예? 자, 그래서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달라고 했어.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이 권리 이전 의뢰인도 반드시 줘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자, 주면 뭐 그냥 깔끔하게 괜찮은데 안 줬다. 안 줬다. 응하지 않았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해? 예, 불응이에요. 불응. 응하지 않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자, 안 주더라. 안 줬다. 안 주면은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집으로 딱 올라가서 아파트 올라가지고 그냥 딱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조사하면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뭐 일조량 뭐 확인한다고 들어가가지고 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누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일조량도 뭐 몇 시에 풍부하네 그러면서 그런 걸 조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그
불응한 사실을 그 불응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어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도인한테 안 주더라. 플러스 그리고 개업도 나중에 매도인이 딴소리 만약에 할 경우에 대비해서 어디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그걸 어디다 적냐면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를 해놔야 돼요. 적어놔야지 내가 이런 자료 요구했는데 네가 안 줬잖아. 그러면서 적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직접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권한이 없다 이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상태에 관한 자료까지 받고, 자, 그 다음에 책으로 한번 밑줄을 꺼볼게요. 자, 162페이지 한번 보세요. 162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자, 거기에서 밑에 조문 밑에 보시면은 법률상의 규정이라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어내 그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긋고 설명해야 될 의무자다 이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설명의 상대방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설명의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두 번째 줄에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래. 그럼 설명의 시기는 언제라고요? 중개 완성 전.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상태 자료 요구. 자료 요구권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매도인, 임대인. 이 사람들 누굽니까?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네.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자료가 상태 자료냐 하니까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에 나와요. 내외부 시설물, 그죠? 그 밑에 벽면, 바닥면, 도배, 그 옆에 환경 조건, 이 세 가지가 상태 자료예요. 입지 조건은 아닙니다. 입지 조건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입지 조건은 직접 가서 조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자료 요구에 이제 응하면 되는데 불응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불응했죠. 그럼 어떻게? 세 번째 줄에 그 사실을 매수인, 임차인 이 사람들을 권리 취득 의뢰인이라고 하지요.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다 기재하래. 되겠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니까 확인 설명사항이 있네. 자, 확인 설명사항을 박스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생각하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기권금, 공시, 배한입죠. 이렇게. 밑줄 끄면서 기본적인 사항 끄면서 권리관계 끄고 금액 있죠? 두 가지. 거래예정, 중개보수 실비, 공시, 내부시설물, 배, 한입조,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계속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기권금, 공시, 배, 한입조. 이게 뭐라고요? 확인 설명 사항이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6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확인 설명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니까 양가로 1번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자가 누구냐? 기업입니다. 자, 언제 작성하는가? 작성 시점이죠.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당연히 거기다가 책임지겠다는 서명 및 날의를 해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둘 다한테 교부하고 보존까지 해야 된다. 3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셋 중에 한 가지 보존해야 된다.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물어봤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별도로 보존할 필요 없는 서류 두 가지,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양가로 2번. 서명 및 날인 나옵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사무소에서 나오는 확인 설명서는 무조건 서명 및 날인 해야 돼. 일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돼요.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법인 주된 사무소에서는 누가 서명 및 날인 해야 돼요? 대표자가 하겠죠, 당연히. 대표자와 업무 담당한 소속이 함께 해야 되고, 자, 분사무소에서는 누가 하겠어요? 책임자와 업무를 담당한 소속이 함께 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나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둘 다한테. 그리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몇 년간? 3년간 보존하래.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오른쪽 넘어가 보니까 확인 설명서는 아무 중에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정 서식이 20호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 서식이 지금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이에요. 동그라미 1번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했다면 원서식을 씁니다. 2. 비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했다. 상가 공장 같은 거 그러면 투 서식을 쓴다고. 토지를 중개했으면 쓰리 서식을 써요. 입간공을 중개했으면 포 서식을 쓴다는 거지. 1, 2, 3, 4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영문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도 돼 있어요. 영문서식. 찾았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왔다. 의뢰인으로 외국인이 왔다. 그러면 어떤 서식 써야 되겠어? 영문서식 써야 되겠죠? 자신 있습니까? 보여드릴게요. 넘겨보세요. 한 장, 두 장, 세 장. 영문서식 되겠습니까? 요거 써줄 수 있겠어요? 괜히 쓰다가 조지지 말고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쓰고 그 외국인 보고 뭐라 해야 돼? 한글을 배워라 이러면서 아시겠죠? 영문서식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세요. 영문서식도 똑같이 1, 2, 3, 4 있어. 그대로 이거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 서식으로 몇 번 작성을 하다 보면 위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요 위치에 요거 이러면서 막 작성하면 돼. 그래도 외국인이 오면 그래도 영문 서식으로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 되겠죠? 몇 번 해보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다시 앞으로 와서 1, 2, 3, 4 서식 제목만 볼게요. 제목만 170페이지 확인 설명서 1 제목만 보세요. 주거용. 그러니까 물론 요 안에 있는 기재사항 있죠. 이거 다 알고 있긴 있어야 돼. 근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은 제목부터 확인 설명서 1 요거는 주거용이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두 장 넘겨보고 영어 있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 확인 설명서 2 돼 있죠. 요거는 뭐라고요? 비주거용이다. 자, 넘겨보세요. 가면 갈수록 양이 줄어들었어요. 서식 그 안에 기재 내용이 180페이지 확인 설명서 3 요거는 토지를 중개했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넘겨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183페이지 확인 설명서 4 있죠. 요게 입관공이에요. 자, 요래 가지고 이제 한 장을 더 두 장을 넘겨보시면은 그 핵심 부분에 보면 서식 비교가 나와 있어. 1, 2, 3, 4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암기사항 정리에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요약집 나중에 요약집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식 비교하는 거 있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외우면 좀 쉽게 외워집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89페이지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로 들어가 볼게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는 마찬가지 아주 중요한 업무이자 의무란 얘기. 적어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될 의무 해가지고 그 의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개업이 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도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의무자는 기업인 거죠. 근데 언제 작성을 해야 되는가? 아무 때나 작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 교부.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좀 작성해 두면 안 됩니까? 나는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서 미리 작성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 둘한테 교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확인 설명서처럼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얘는 몇 년간 보존하래? 예, 이거는 5년간이에요.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을 하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다 기업한테 있는 겁니다. 단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중이다. 거래계약서가 보관 중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 따로 이제 보존할 필요가 없네, 그죠? 이거 하나 두시고.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걸 줄이면 이중계약서입니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거래금액 등,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두 개는 서로 짝지예요, 짝지. 짝지인 이유는 제재가 똑같아요. 제재가 똑같다고. 되겠죠? 짝지라 부릅니다. 짝지. 일단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서식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표준 서식. 누가 나오냐? 국장이 나오죠. 국장이 기업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 표준 서식을 정하여 마찬가지 기업으로 하여금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하도록 뭐 할 수 있냐? 권장할 수 있다. 요거 아까 일반 중개 계약할 때 나왔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국장이 정하는 거고 표준 서식에 대해서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니까 표준 서식이 지금 우리 법에 있다 없다. 표준 서식, 거래계약서 많이 작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계약서에 표준 서식은 없다는 거지. 우리 법에 별도로 정해진 서식이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서식 없어요. 거래계약서 하나, 거래가 워낙 다양하니까 하나의 공통된 서식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서식이 없다. 물어봅니다. 이게 또 있어도 권장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의무가 없다. 자, 두 번째가 필수 기재사항. 이거 본 적 있죠? 이것도 일반 중개 계약할 때 나왔죠?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왜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서식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서식이 있고가 아니고 아무 종이에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고 아무 종이에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거지. 서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겠죠? 자, 휴지, 이면지, 신문지 이런 거, A4 용지 이런 거. 급하면 휴지. 휴지도 없다 그러면 어디에 작성하래? 손톱. 손바닥 안 되고 손톱. 손톱에 작성하나. 손톱에 작성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손톱에 작성하면 이게 지워진다 문제될 거 없어. 안 지우면 되고 안 깎으면 되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뭐라고? 손톱에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데 손톱을 빼줘야 됩니다. 교부를 하려면. 그래서 너무 아프다. 그래서 교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톱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른 거는 별 문제 되겠네. 교부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교부. 급하면 휴지라도 구해서 하세요. 휴지. 그러면 필수 기재사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매매 계약서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 한번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할 때 그 계약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해요. 기재사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어렵지 않죠.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 당연히 기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 뭐 전화번호 같은 거 당연히 기재가 돼야 돼. 두 번째는 물건, 중개대상 물건의 표시에 관한 내용, 소재지부터 해가지고 세 번째가 계약일이 언제냐 이 말이죠. 자, 네 번째가 거래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계약 금액 얼마냐,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 일자 언제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자, 다섯 번째가 물건은 언제 받느냐, 물건의 인도일시.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권리 이전의 내용. 자, 일곱 번째가 조건 또는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이 기재가 돼야 되고, 여덟 번째가 확인 설명서 언제 교부했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들어가요. 교부일자 많이 물어보는 거지.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많이 물어보는 거고. 자, 아홉 번째 그 밖의 약정. 자, 이렇게 해서 이 아홉 가지가 뭡니까?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반드시 기재될 사항. 이 아홉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거래 금액이라는 사실이지. 지금까지 우리 보면 암기법에 보면요, 거래 금액이 아니었고 거래 예정 금액이었어요. 거래 예정 가격 내지는 거래 예정 금액이었잖아요. 물가 수준 할 때도 거래 예정 가격이었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사항 할 때도 공금지 할 때 금이 거래 예정 금액이고, 기권금 할 때 적금도 거래 예정 금액이야. 다 예정이죠. 근데 이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서는 거래 금액이라는 사실. 요걸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 이전의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다 뭐였어? 권리 관계였어요.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맞죠? 근데 여기는 권리 이전이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지. 요 항목, 두 가지 항목을 주의하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암기할 거냐. 암기법이 또 있어요. 암기법이. 자, 암기법을 소개할게요. 우리 특벽시 이판리 아시죠? 특벽시 이판리. 거기 누가 살고 있어? 정일사. 대단합니다. 정일사. 정일사는 얼굴이 부었다. 부은 정일사. 그죠? 정일사 땅이 이름이 뭐라고요? 공금지라니. 공금지. 이런 식으로.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 특별시 이판리에도 아주 이렇게 거물급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어. 그 단체를 뭐라 부르냐면 거물계라고 해요. 거물계.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있다. 거물계. 그 거물계에 속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주 키가 큰 사람이 있어. 키가 큰 인돌시, 인돌시 거인 이름이라고 따로 붙인 거예요. 이름이. 왜?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하고 해야 돼. 거인이 하면 안 돼요. 거인 이름이라고 따로 붙여야 돼.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름이 뭐냐 하니까 조교약. 조교약. 조건기한, 교부일자, 약정. 바로 나와요. 조교약이. 조교약. 그러니까 조교약의 특징이 있죠? 조교약은 특징이 뭐야? 일단 키가 크다라는 거지. 거인이니까. 거인, 조교약. 어디에 속하고 있다? 거물계에 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생각하면서 암기해야 돼요. 거물계에 속한 거인의 이름. 누구라고? 조교약이다. 이 조교약이랑 정일사랑 서로 친구다.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신탁도 막 하고 그래.
이 사람들끼리.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필수기재 사항을 좀 외워둡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보통 이게 하는 이 순서가 지금 조문 순서예요. 지금 이 나열된 순서도 조문 순서고 기권금 공시 배 한립조도 조문 순서. 특별시 판이 공급지 조문 순서예요. 조문 순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면서 암기법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머리에서 이 암기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죠? 연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암기법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문 순서대로 만든 거라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다른 뭐 이렇게 막 보면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막 그냥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막 많이 있어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잘 외워지진 않아요. 그죠? 만든 사람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연구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금방 아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189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밑에 내려가시면 누가 작성 의무자라고요? 기업이란 얘기지. 기업공인중개사가 작성 의무자다. 언제 작성한다고 했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 교부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서식 해가지고 누가 나와? 국장 나오죠? 국장이 두 번째 줄 표준이 되는 서식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현재는 권장하는 서식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해진 서식이 없다고요, 우리 법에. 자, 뒤로 넘어가서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박스에 나오잖아요.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암기법을 이용해서 거물개. 이것도 지금 순서가 막 마음대로 돼 있잖아요. 이 책 저자는 순서를 마음대로 하는 게 특징이에요. 제가 말니까 순서가 맞는 게 없어요. 그죠? 자, 거물개 거인 이름이 조교약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서 동그라미 치세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 쭉쭉 읽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게 암기가 잘 되면서 아주 문제가 쉽게 느껴져요. 보면 바로 답이 나온대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서명 및 날인 191페이지. 거래계약서에는 개업이 마찬가지 서명 및 날인. 이거 확인섬수랑 똑같아요. 복습이에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이 있다면 소속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양가로 2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와 업무 담당한 소속, 군사무소 같으면 대표 책임자와 업무 담당한 소속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내려가서 거래계약서 교부 보존 의무. 개업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죠. 그러면 거래 당사에게 교부하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 몇 년간 보존? 5년간 보존. 다만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밑에 보니까 거짓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라고 돼 있네.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걸 줄이면 거짓 기재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걸 이중계약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제재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193페이지 예치 제도로 한번 가볼게요. 예치 제도. 예치 제도는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출제가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 제도를 한번 적어 볼게요. 예치 제도는 제목이 좀 길어요.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는 거지. 자, 첫 번째가 이제 예치 공고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이제 중개한다 그랬을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매수인이 좀 불리해요. 계약금, 중도금 다 입금시켰잖아. 그리고 매도인이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등기가 자기 명의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목적이죠.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가 될 때까지.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등기가 될 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될 때까지 예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에 대해서? 계약금 등에 대해서. 누구 명의로? 개업공인중개사랑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 이걸 예치명의자라고 불러요. 예치명의자의 명의로 예치기간에다가 예치할 것을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 둘 모두에게 예치 공고를 할 수 있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개업이 만약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야. 안 하겠지. 귀찮아서 안 하겠지.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언제까지 예치하라고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 수령을 하겠어? 요때까지 예치해야 되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 수령하겠지. 원칙적으로. 근데 미리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매도인도 그걸 미리 받아가지고 그죠? 다른 데 뭐 중도금 준다든지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계약금 등에 대해서 예치를 하는데 계약금 등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이제 계약금이 나오겠지요. 두 번째는 중도금이 되겠지. 세 번째가 잔금인데 요거 세 개를 다 해도 되고 세 개 중에서 뭐 일부만 해도 되고. 예치 명의자로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6사람이 있어요. 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은행이네. 은행. 두 번째가 보험회사. 세 번째가 신탁업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최신관선. 우체국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협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계약 관련 서류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업은 따로 외우고 요거를 6사람을 앞머리를 따보니까 은보의 신체가 공전한다. 이렇게 암기하죠. 은보. 은보는 누구 동생이라고? 그렇죠. 금보. 금보 알죠? 금보는 성이 뭐야? 홍이죠. 홍금보라고. 홍금보 알고 있죠? 홍금보 지금 다 아는 나이잖아 지금 딱 보니까. 저쪽에 한 사람 두 사람 빼고는 다 안 해. 그죠? 홍금보. 홍금보는 여기 나중에 여기서 나와. 요쯤에 나올 거예요. 홍금보. 자, 금보. 은보의 신체가 공전한다 이 말이죠. 제가 이쯤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딸이 2명 있죠? 딸이 2명 있는데 둘째 딸은 이름이 뭐라고요? 둘째 딸은 은서. 첫째 딸은 금서 아니고 민서. 여기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죠. 여기는 중학교 1학년. 어저께 교정한다고 이빨 2개 뽑았어요. 저번에 윗니 2개 뽑고 어저께 아랫니 2개 뽑고 안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가 더 예뻐지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빨 다 뽑고 막 다 집어넣으려고 막 교정을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2년, 1년 반 정도 더 해야 된다던데. 하여튼 그래서 은서는 이제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은서는 태권도를 좋아한다 했죠. 태권도. 그래서 우리 은서는 시범단에 들어갈 거다. 시범단. 그 태권도장 내 시범단이 있어요. 태권도장 내 시범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그리고 시범단들은 이제 뭐 어떤 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공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시범단을 또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고 이렇게 딱 나와야 시켜주지. 그리고 이거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고 또 심사를 봐. 그죠? 그래가지고 3학년 때부터 할 수 있어. 시범단을. 너무 또 작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범단. 태권도에 자세가 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태권도장을 운영을 해서 관장님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제 좀 벌어보려고. 태권도 우리 진무 태권도 가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냥 막 거기 동네 아들 그거 다 들어가 있다 그냥. 자, 그다음에 우리 민서는 수학을 좀 해요. 수학을 지금 막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지나서 3학년까지 하려고 그래요. 수학을 미적분을 막 하려고 그래. 그래서 수학 선생님, 학교 선생님 말고 학교 선생님은 돈이 안 되니까 학교 선생님은 돈이 안 되잖아. 수학 선생님 학원 1타 강사는 모르겠고 하여튼 개인 이렇게 학습 있죠? 개인 교습 이렇게 그걸 해야 돈이 돼요. 내가 봤을 때 50명만 해도 한 달에 1인당 50만 원씩 얼마? 2,500? 한 달에 2,500이면 되잖아. 됐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지. 자, 하여튼 우리 민서 은서를 또 2개월 있다가 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2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얘가 2개월마다 음보가 2개월마다 나오거든. 그래서 자, 하여튼 음보의 신체가 공전한다 이렇게 암기하고 예치 기관은 이제 세 군데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금융기관, 그다음에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공신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치 명의자 중에서 7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좀 불안해 보이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개업이에요. 개업. 그래서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돼요. 첫 번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 예치금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쓰진 않겠죠. 근데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막. 두 번째가 거래 당사자 동의 없다. 그러면 인출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거래 당사자가 동의가 없으면 둘 다 동의 없으면 인출 불가능. 그거 만약에 둘 다 동의를 했다. 피곤하니까 뭐 100만 원 찾아가지고 소고기도 좀 사 먹고 좀 쉬어라. 그러면 찾아도 됩니까? 인출해도 됩니까? 거래 당사자 둘 다 동의하면 인출해도 됩니까? 동의되죠. 동의 없이는 인출하면 안 되니까 둘 다 동의하면 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자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 그거를 예치금,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그걸 예치금,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하래요. 보험가입을 하려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인지 몰라.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 이제 업무보증 설정 금액 나중에 나오겠지만 2억 원, 4억 원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업무보증 설정이고 얘는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만큼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증 설정하면은 뭐가 나오겠어? 관계 증서가 나옵니까? 증서 나오죠. 증서 사본 요거를 교부를 하거나 아니면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개업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만 이런 의무가 있다 이 말이지. 음보 신체 공전은 이런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러고. 자, 이제 세 번째. 예치금의 수령. 자, 원칙적으로 예치금은 언제 수령하느냐 했지요, 아까? 거래, 계약, 이행, 완료 시 수령하는 게 맞아요. 여태까지 예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미리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니까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맞죠? 여기서는 예치금,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일정한 사항이 적혀 있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는가 하니까 예치 명의자가 중요하죠. 교부합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교부한다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해야 돼요. 기업한테 교부한다 틀렸습니다. 등록관청에 교부하는 건 틀렸고. 그럼 이 보증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미리 이제 수령을 했어. 네, 했는데 그 이후에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받은 계약금 있죠? 계약금, 예치금 등에 대해서 반환해 주겠다.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제목이잖아요.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어디에서 발행했나? 이 보증서의 발행 기관이 두 군데잖아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와? 금보가 나오잖아요. 금보. 홍금보가 여기서 나오잖아. 홍금보. 금보는 보증서 발행 기관이고 음보 신체 공전은 예치 명의자. 금공시는 예치 기간.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193페이지 예치제도에서 큰 1번 예치공고. 누가? 개업은 목적이 뭐야? 거래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죠. 언제까지?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거에 대해서 예치기간에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거지.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거고. 뒤로 넘어갔어. 그러면 예치 금액을 뭘로 하느냐 하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가지고 계약금 등이라고 하지요.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일부만 예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2번 예치 명의자 누구냐? 개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 그러면 밑에 박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자, 음보 신체 공전 동그라미로 한번 해보세요. 음보 신체 공전. 자, 음보 신체 공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되겠습니까?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자, 예치기간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예치기간은 이제 세 군데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공제사업자. 하기 전에 앞에 금융기관이 있네, 그죠?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4번 개업 명의로 예치를 했다. 그럼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의 끝에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 관리해라 이 말이죠.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자, 양가로 2번을 가보세요. 예치금에 대한 지급 보장 의무. 자, 보증 설정해라 그 말이죠. 얼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끝에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금. 얼마인지 몰라요. 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해라.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한 가지겠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시면
증서가 나오지요. 그러면 관계 증서 4번 교부하거나 아니면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해라 이 말이죠. 자, 뒤로 넘어가 보니까 동의방법 등 실비 약정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옳은 지문으로 나오니까 첫 번째 줄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개업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받았지요. 그러면 계약 이행 완료 또는 중간에 이제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인출에 대한 동의 방법, 거래당사 동의 방법이라든지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같은 거,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같은 거 다 미리 이제 약정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사전 수령권이라고 있어. 큰 6번. 원칙적으로는 거래 계약 이행 완료 시 수령하는 게 맞죠. 근데 미리 받은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첫 번째 줄에 나와 매도인, 임대인. 이 사람들 뭐라 불러?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내용, 이 내용의 보증서 어디서 발행했죠? 금보에서 발행했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라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 이게 중요하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금지행위 197페이지 금지행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